안녕하세요. 부부상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번 학기 내내 또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없었는데 가정에서나마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열심히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7장 의사소통 정신과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신과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차원인데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어서 남자의 심리가 다르고 여자의 심리가 다른 상태에서 서로 간격을 좁히고 또 공감을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만은 특별히 언어를 잘 사용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한다면 아마 관계의 친밀감 또 관계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고 스트레스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과다한 스트레스가 쌓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 힘을 쏟고 애를 쓸 만큼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정진하고 또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부부의 기능을 효율적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후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대화, 인간관계 문제, 또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런 사주에 물들은 해결 중심 치료나 이야기 치료 같은 그런 이런 모델들은 특별히 그 의사소통, 관계성, 의미, 대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친밀감과 삶의 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을 잘 한다는 것, 표현을 아름답게 언어를 알차게 긍정적이고 세밀하게 또 지시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는 갈등에 대하여 솔직하고 또 직접 말할 수가 있다. 갈등에 대해서 직접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알겠지, 느낌으로 알겠지, 미리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은 30년을 같이 살고 50년을 같이 살아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에 숨겨둔 내용들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또 공격적이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충 감으로 잡고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다. 내가 조금 우울하다. 내가 오늘 상처를 받아서 좀 마음이 꿀꿀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사소통은 그냥 말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사소통도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의 기초에서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을 여러분들이 TV나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의 말을 들은 어떤 생명체가 부정적인 말을 들은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아마 실험에서 보면 밥을 두고 밥을 두 통에 담아두고 한 통에는 칭찬을 합니다. 밥아 예쁘다, 밥아 아름답다, 밥아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 밥에 대해서 우리 밥을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통에 담아놓고 긍정적인 말을 한 밥과 부정적으로 밥에 대해서 욕을 막 계속 하는 거죠. 너는 나쁜 놈이야. 밥, 너 미쳤지. 밥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한 밥은 긍정적인 칭찬을 계속했을 때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칭찬을 들은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고 우중을 들은 욕을 먹은 밥은 검은 곰팡이가 피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나무, 식물, 예를 들어서 양파를 키우는데도 물을 컵에다가 양파를 넣고 이렇게 키우는데 계속 칭찬을 들은 양파는 쫙 자라는데 비해서 우중을 듣고 욕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지도 않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이 이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물이라든지 무생물조차도 구중을 듣고 욕을 들으면 이상한 모양으로 또 반응한다는 것을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심리학적인 그런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가장 존귀한 인간이 긍정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하고 부정의 말을 듣고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1950년대 베이천 같은 사람은 부부간 또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고 이중구속 개념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중구속적인 그런 개념을 말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문제를 크게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처럼 의사소통 말은 생명력도 있고 힘도 있고 결과를 만들고 또 열매를 파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잘 자각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쟁점, 먼저 부부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가족 문화, 부부 문화를 새롭게 만듭니다.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서로 다른 원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어떤 가족은 대단히 개방적이고 어떤 가정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어떤 가정은 민주적이고 어떤 가정은 독재적이고 또 아빠, 엄마의 역할도 원가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는 부엌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아빠, 또 어떤 가정의 아빠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아내보다 더 열심히 잘 만드는 음식을 그런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부가 만드는 그런 새로운 가정은 새로운 부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창출해야 하는 그런 문화의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무엇보다도 부부가 사용하는 언어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부부가 만들어내는 언어를 통해서 그 가정 분위기 전체에 막대한 또 긍정 또는 부정의 효과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우리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의례나 또 생태학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계층, 직업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가족 의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생일 또는 뭐 그런 기념일 또 뭐 아빠 생일, 엄마 생일, 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축하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죠. 원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머니가 그냥 생일을 맞이하면 특별히 축하하기보다는 미역국을 끓이고 고깃국을 준비해서 같이 가족들이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예전에 뭐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어머니가 생일을 맞으면 특별하게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또 음식도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려주고 했더라고 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저는 아내의 가정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처럼 생일을 맞이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단순히 축하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섭섭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원가족 문화, 가족 의례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부부간에 섭섭하게 만들고 또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태학적 배경이 다르고 종교적 배경,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면 차이가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유교적 가정, 하나는 불교적 가정, 하나는 기독교 가정 이렇게 된다면 뭐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치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이 될 수 있고 사회계층, 직업, 아내 직업, 또 남편의 직업 뭐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갈등을 만들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 성별 차이가 부부간의 공감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남성의 언어, 여성의 언어가 다르고 남성의 뇌가 다르고 여성의 뇌가 다르죠. 특별히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인, 감정지향적인 센시티비한 그런 측면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남성들의 뇌는 아무래도 일 중심, 사건 사고 중심, 성공 중심 그런 물론 개인차는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차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남성들이 듣는 언어의 어떤 느낌과 여성들이 듣는 언어의 느낌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간의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가 공감 언어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당히 방해하죠. 늘 부부 생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아내가 얘기하는 의미를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피곤하다. 내가 오늘 조금 기분이 언짢다에 대한 그 의미가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편들이 그걸 잘 캐치를 못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하다라고 했을 때 아내는 어디 영화 구경이라도 가고 싶다. 아니면은 여행이라도 잠깐 떠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이 생각해 남편이 바쁘고 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배가 고프구나.
뭐 잠깐 그냥 외식을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속에 담긴 의미,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갈등을 더 많이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도록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도록 돕는다. 예. 상대가 뭘 바라고 있고 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사실 무엇이 필요해. 나는 선물을 받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을 오늘 먹고 싶어. 나는 이런 면에서 당신이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남성들이 전혀 모르고 여성들도 남성의 심리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이런 면에서 회사에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 내가 조금 쉬고 싶어. 내가 피곤하니까 대화를 나중으로 좀 미루고 싶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기다려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의사소통이 담긴 그 내용, 어, 속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배우자를 도와준다. 예. 인내심을 가진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해지고 갈등이 있을 때는 인내심이 아주 없어집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친하고 친밀하고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정적인 참을성 있는 인내심이 있지만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짐이 있을 때는 인내심이 아주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고 갈등에 작은 반응도 크게 나타날 수 있죠. 인내심을 가지고 배우자를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잘 익히고 숙지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대화는 부부간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표현,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서로의 사랑과 친밀감을 확장해주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정서적인 그런 창고에 마음의 정서적인 창고에 긍정 언어를 긍정 감정을 많이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표현은 부부와 가족 관계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 언어, 긍정 지지 감정은 대단한 힘을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 특별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은 더욱더 건강한, 강건한 그런 틀을 닦아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은 아무래도 성역할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많이 탈피하고 떨쳐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 청년들도 얼마든지 부엌에서 일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직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원가족에게서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과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거의 대등하게 역할 조정도 하고 역할이 구분이 되기보다는 역할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역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딱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됐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또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 이렇게 잘 조정하면서 개선하면서 또 잘 관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7장에서 우리 계속 이제 보는 것처럼 의사소통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계속 공격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투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 아내에게 남편에게 공격하면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의사소통은 칭찬, 인정, 지지, 공감, 반영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잘 이렇게 세워주는 언어로 나아갈 때 건강한 부부관계, 좋은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의사소통은 평생 계속해서 부부가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